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라랑입니다. 오늘은요 토픽 54번 쓰기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같이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사이버 폭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이버 폭력은 이 사진처럼 SNS나 인터넷상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사이버 폭력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 10명 중 2명이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고요. 청소년 4,000명을 조사한 결과 27.7%가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청소년의 문제만은 아닌데요. 이 설문조사를 보면 성인들도 사이버 폭력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 명예훼손, 신상 유출 등 다양한 부분에서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성인의 사이버 폭력 경험은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험이 54.7%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엄청난 문제가 터지면서 현재 한국은 사이버 폭력을 없애기 위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다뤄볼 쓰기 주제는 바로 사이버 폭력입니다. 오늘 풀어볼 토픽 쓰기 54번 문제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 영상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피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사이버 폭력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 효과적인 방법, 사이버 폭력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쓰라고 하였는데요. 오늘 우리가 꼭 써야 하는 내용은 이 세 가지입니다. 사이버 폭력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원인은 무엇인가,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연습 문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는 현황을 설명하고요. 다음에는 뜻 설명. 이게 첫 번째 문단이 될 것 같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이게 두 번째 문단. 원인은 무엇인가? 세 번째 문단.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를 마지막 문단으로 쓰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폭력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 영상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피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고요. 좀 더 간결하게, 간단하게 말하면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타인에게 가해지는 괴롭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교육부가 만들어 놓은 그림인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글쓰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요. 요즘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사이버 폭력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썼는데요. 이렇게 54번 첫 번째 문장 쓰는 거 선생님이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뜻, 방금 본 거 썼고요. 첫 문단을 다음 문단하고 연결해 주기 위한 마무리로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이버 폭력으로 생긴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뉴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SNS에서 사이버 폭력을 당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숨진 사건이 발생했었고요. 또 중학교 학생 또한 SNS에서 사이버 폭력을 당해서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사이버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요, 정신적 충격을 받고요,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심하게는 우울증이나 자살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라는 말이 나오죠. 자, 어떤 범죄나 폭력을
다른 사람에게 한 사람을 가해자라고 하고요. 그 폭력에 대해서 받아서 피해를 받은 사람을 피해자라고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단어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까지 쓴 내용을요, 글쓰기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사이버 폭력으로 정신적 충격, 일상생활의 어려움, 우울증, 자살이라고 썼는데요.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이버 폭력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사이버 공간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사이버 공간은요, 우리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이거를 익명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직접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욕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이버 폭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이 2017년에 사이버 폭력에 대한 조사를 한 걸 가지고 왔어요. 사이버 폭력을 하는 이유를 봤더니 재미나 장난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가 23.8%, 특별한 이유가 없다가 12.3%였어요. 이걸 봤더니 35%나 되는 그런 많은 숫자가 별 이유 없이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 가해자, 즉 사이버 폭력을 한 사람이 이 사이버 폭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또 문제의식이나 죄책감, 내가 다른 친구에게 폭력을 가했어. 너무 미안하다. 어떻게 할까? 이런 죄책감 같은 것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이 사이버 폭력의 문제점,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사이버 폭력의 원인, 익명성 때문이다. 두 번째, 그 가해자들이 심각성이나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자, 다음으로 해결 방안. 그렇다면 이 사이버 폭력 어떻게 해결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모두가 심각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사이버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해결 방안에 대한 글을 써주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내용은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건데요. 이런 말을 글에 쓸 수 있고요. 또 인터넷 실명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인터넷 이용자들이요. 실제로 본인의 이름으로 글을 쓸 수 있거나 SNS를 사용하는 걸 말해요. 이러한 제도를 여러분이 해결 방안으로 말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 라고 적었고요. 마지막 이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이버 폭력의 문제와 원인,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으로 이런 걸 통해서 폭력을 없애야 할 것이다. 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요, 여러분, 원고지에 써봤는데요. 여러분, 토픽 정답은 원고지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꼭 원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토픽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